그 얼마 전에 거기 나오지 않으셨어요? 시바 씨가 뭐야? 오늘 발음 잘하세요, 세바 씨. 돈을 모아서 전세금 냈더니 네. 어떤 놈의 새 묵시적 갱신이라는 거는 그냥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서로 합의를 하고 가야 되는데 합의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걸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묵시적으로 계약이 되었다라고 정해지는 거고 그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원고가 2018년도 10월 28일 날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2천만 원. 그러니까 네. 쉽게 임차인이에요, 이 사람이. 네, 임차인이 2천만 원 주고 월세 90만 원을 딱 주고 임대차 계약 기간은 지금 2년 3개월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2018년도 10월 28일부터 2021년도 1월 10일까지 임대를 하기로 했어.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게 그 상가입니다. 지금 주택은 아니고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제 여기를 딱 PC방으로 계속 이용되고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딱 여기를 샀잖아. 이제 넘겨받았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조금 뭐 고칠 건 고치고 해서 1월 25일부터 PC방 사업자 등록증을 마친 다음에 PC방 영업을 계속 해왔어. 네. 쭉. 그러다가 2021년도 1월 10일이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여기에 2021년도 9월 26일 날쯤에 누가 방송을 딱 봤는데 그때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되겠구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9월 26일 날 우리 합방을 보고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 증명을 본인이 직접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내용 증명이 이제 임차인한테 도달이 된 거예요. 21년도 1월 10일까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2021년 계약 기간이 끝난 9월 26일 날 계약 갱신 해달라. 네. 갱신 좀 해줄 테니까 해달라. 나 여기서 더 장사하게. 이랬다는 게 여기가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지. 이게 적법한 임대차 갱신 요구인가? 이거예요. 주관식으로 풀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사법시험에 떨어지고 북고가 옛날에 당락이 났던 거죠. 전 떨어졌겠네요. 물론 이렇게 쉽게 나오지도 않지만 네. 근데 어쨌든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게 첫 번째 하나가 뭐가 있냐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 2천 월세 90만 원짜리가 과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 대상인 거냐? 아니냐. 이거부터 봐야 네. 돼. 원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냐부터 시작이에요. 여기 상가인가? 우리가 여기가 PC방이 아니라 여기가 창고였다고 쳐봐. 문제가 딱 요거 하나만 바뀌어서 창고였다. 창고는 원래 상업용 시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탈락.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못 받아요. PC방은 상가에 포함되니까. 그렇죠. 상가에 포함되니까 일단 상가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것 같은데 보증금이나 이 월세로 봤을 때 내가 여기 가능할까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다른 상가가 아니라 무슨 음식점이었어요. 근데 보증금이 임대차 보증금이 7억이야.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 5억으로 합시다. 네. 5억이고 월차임이 5천만 원이야. 이게 되겠어? 이렇게 큰 것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되나?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너무 네. 크니까. 왜냐면은 그게 범위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해줄 수 있는 그게 범위가.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그래서 초두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중요한 거예요. 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왜 만들었다고요? 아까 돈이 없고 불쌍한 임차인들을 보호해 주려고. 근데 돈이 나보다 더 많은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있는 그 임차인도 보호해 줘야 되느냐? 그건 이런 문제가 거지. 생기잖아.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법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이런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데 법적 개념이 생겨요. 약간. 근데 그게 없으면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그렇게 커? 그러면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고 네. 얘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느냐가 하나의 문제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이 종결된 이후에 보낸 내용 증명의 효력이 있느냐. 이 갱신 요구권이 효력 있는 갱신 요구권이냐 아니냐. 네. 또 하나는 그런데 1월 10일 날 계약이 끝났는데 어떻게 살고 있었냐 그동안은 그러면 무슨 관계냐 법적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이 세 가지가 논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2조에 딱 보면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먼저 이 법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가만 돼. 네. 저기는 안 돼.
공장이라는 이거 안 되는 거. 공장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야.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기 때문에 공장이나 창고 안 돼. 창고도 그 상업용으로 사용, 창고에서 뭐 장사를 한다 이건 돼요. 근데 그냥 일반 창고는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 상가 건물 임대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뭐냐면 보증 금액을 일정 금액보다 초과하는 임대차에서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지역별로 달라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딩동댕이에요. 그래서 보증금 액수를 네. 지역별로 정해놨어. 서울은 9억, 그 다음에 뭐 광역시는 뭐 5억,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어. 그것을 초과하는 임대차, 부자 임차인은 야 너 임대인하고 같이 맞짱 떠 이거야. 너 그냥 둘이 알아서 해.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우산을 너한테까지 씌워주지 못하겠어. 떡볶이 장사는 해라. 근데 삼성은 안 그렇죠. 된다. 삼성 안 된다. 뭐 완전히 뭐 저기 음식점도 정말 호화로운 음식점, 너 이거 결혼식장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안 해주겠다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약간 요렇게 지금 부자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 아니라는 건데, 요걸 하나 더 볼게요. 더 어려운 게 있어. 그런데 일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러니까 법이 어려워. 일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3조 10조 1항 2항 3항 본문 10조 2부터 9까지 규정은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아, 그러니까는 그게 만약에 9억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서울은. 네네. 근데 이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10억이라도 이것들을 이제 적용을 한다는 말이죠. 미 거꾸로예요? 틀렸어. 아, 그래요? 뭐냐면 보세요. 그래서 요걸 좀 알려드리려고. 왜냐하면 우리 법전을 보는 거를 한번 제가 너무 설명드릴게요.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렵죠. 근데 한번 언젠가 상가건물 임대차법 한번 읽으실 거예요. 그 읽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단서에서 보면 9억 원이에요. 서울은 9억 원이니까 9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이 안 돼요. 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항 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 원이 넘는 임대차에도 몇 가지에 대해서는 임대차 보호법 적용해 주겠다 이거. 네. 그게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 옛날에 우리 암기하듯이 가르쳐 줄게요. 대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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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냐면 대항력, 갱신요구권, 권리금. 네. 이거는 해주겠다는 거야.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없었던 게 2013년도부터 이렇게 생겼어. 신설이 됐네. 네. 이걸 왜 그렇게 해줬냐면요. 아무리 부자 임차인들도 네. 그래도 대항력 정도나 그 다음에 갱신요구권이나 그 다음에 권리금의 일부 조항만큼은 좀 보호해주자 이렇게 네.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다는 거고 이제 그것만 정도 아시고 사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아까 대통령령을 얘기했잖아요. 대통령령을 초과하는 거라고 했는데 서울특별시가 딱 얘기한 9억.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6억 9천. 광역시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억 4천.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내가 해당되는 애를 따져보려니까, 여기는 그냥 보증금 액수로만 돼 있네? 네. 내가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문제에는 2천만 원에 월세 90은 어떻게 환산해? 그 문제가 남아. 환산 보증금. 내가 월세를 이렇게 환산해서 내 보증금이 해당되는지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쉽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갖고는 절대 어려워서 못해. 뭐냐면 조항만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면 1분의 100을 말한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1분의 100을 말아? 예. 이거 네. 배꼽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차임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90만 원이잖아요. 월세가. 그럼 곱하기 100. 그럼 얼마야? 9천만 원이잖아. 그러면 아까 월세 여기 보증금이 얼마였어? 2천이었잖아. 1억 그럼 천. 1억 천이야. 여태까지 얘기한 거 다 까먹으시고 본인이 서울에 살면 9억에다가 환산 보증금은 내가 내 월세에다 100 곱한 다음에 보증금 더하는 거구나. 이것만 알면 땡.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건 넘어갔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전부 다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돼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쭉 넘어가는 겁니다. 보호 그다음에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걸 보호 대상이 돼. 예. 보호 대상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맨날 얘기하는 계약갱신 요구권. 네.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제가 그 망치 사건 얘기했었잖아요. 궁중족발 사건, 머리 네. 때린 거.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으로 잘 알려진 건물주 폭행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2016년 건물주 이 씨가 임대료를 한 달에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명도 소송까지가 강제 집행이 10여 차례 이루어졌고 폭행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거 계약갱신 요구권하고도 관계됐던 거고 네. 권리금하고도 관계가 됐던 건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랑 비슷하네요. 기간은. 똑같아요. 예. 근데 주택임대차는 여기가 2개월이에요. 예. 2개월. 근데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상가랑 주택이 다른 거는요. 상가는 10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총 계약 기간이 10년. 근데 주택임대차법은 조금 규정이 다르게 돼 있는데 1회에 하나요. 그렇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네. 같은 법인데도 달리 해놨어요. 그래 1회 패스권이야 패스. 딱 나 1회 이거야. 이거는 10년까지 이렇게 6개월부터 한 1년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함부로 거절하지 마라. 근데 여기도 또 중요한 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 그리고 상가임대차는 한 달 전까지 요 기간 6개월 1일 전에 한 것도 소용없어. 그럼 이때 임대료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갱신을 할 경우가 가능한 그거는 이제 일단 조건을 달아서도 계약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그거는 계약갱신 요구는 있는 거예요. 대신 네. 중요한 거는 날짜야 날짜. 아, 29일을 한 달 전까지 하라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1월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1월 11일 날 계약갱신 요구했다. 효력 없는 갱신 요구예요. 6개월 전에 하라 그랬더니 너무 빨리 해버렸네. 급해가지고 7개월 전에 7개월 전에 했어. 네. 그럼 하루라도 빠르면 안 돼. 유효한 계약갱신 요구가 아닌 거야. 그런데 여기 아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간 지났잖아. 지났어요 아까는. 일단 지났잖아. 네. 2021년도 1월 10일까지였잖아요. 지났네? 그러면 이 사람은 계약갱신 요구 제대로 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계약이 끝나고 나서 살고 있었잖아, 이 사람은.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10조 1항입니다. 근데 10조 여기에 1항. 보면 요런 희한한 조항이 있어. 10조 똑같이 4항인데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네.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 1년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네.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요. 자, 예. 여기서 이제 보시면 1항의 계약갱신 요구랑 4항의 계약갱신 요구가 뭐가 달라? 10년, 1년 아니지. 그러면 그 10년은 다른 데 있어. 10년 내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건 2항에 있잖아. 자, 하나는 명시적으로잖아. 이거는 누가 봐도 계약갱신 요구권 이렇게 돼 있잖아. 네. 명시적으로 내가 계약갱신 해주세요라고 내용 좀 보냈잖아. 네. 그렇게 요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거는 명시적인 거지. 그래서 얘는 숨어 있잖아. 숨어 있다는 게 뭐야?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요걸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으면 1년간 연장되는 거야. 자동으로 그냥. 그렇죠. 네.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두고 아까 제가 얘기하는 묵시적 갱신이다라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안 알려주고 둘 다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쥐도 새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1년 갱신된 거야 이거. 임대인도 안 했고 임차인도 안 했어. 그냥 바쁘다 보니까 유튜브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묵시적 갱신된 거야. 예. 그게 바로 묵시적이에요. 묵시적. 네. 명시적으로는 내가 해주세요라고 한 게 명시. 그래서 이거는 이럴 때 묵시적 갱신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게 1년간. 그러면 언제? 사안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날짜 다시 한번 볼게요. 1월 10일까지로 정했어. 네. 근데 갱신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임차인은. 그리고 또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나 나가세요. 나 이제 너랑 안 해. 아니면 또 하나는 네가 만약에 임차인이 월세 안 올려주면 난 당신하고 더 이상 안 할 거야. 조건 변경 해달라는 통지를 안 했어. 그랬더니 쥐도 새도 모르는 갱신이 된 거야. 묵시적. 그게 묵시적.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 이제 그 세종대왕이 법을 만들었으면 쥐도 새도 모르는 갱신 이렇게 바꿨겠지.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는 갱신이 되는 바람에 갱신이 됐어.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1년으로 된다. 네. 1년이 되는 바람에 이런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됐어요? 2022년도 1월 10일이 된 된 거예요. 거네요. 예. 이게. 그런데 2002년도 1월 10일이 됐는데 얘는 9월 26일 날 다시 갱신 요구한다는 통지를 했네. 9월 26일이면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그래서 잘 잡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시적 갱신이 된 거예요. 명시적 갱신 요구가 된 거야. 그랬더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갱신됐어. 그랬는데 여기서 또 뭘 주장해? 이 임차인이 야 그러니까 나 3년 연장이야. 이제 여기 보면 이걸 주장하는 거지 이분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네. 그러니까 나 3년이야 한 거야. 3년. 조건 변동 그렇지. 없이. 조건 변동 3년.
그러니까 너 대신 보증금은 뭐 감리 증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어쨌든 3년 됐어. 네. 보증금은 둘째치고 뭐 5% 증감할 수 있다는 건데요. 나 3년이야 딱 그랬더니 그 저기 임대인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 사항에 보면 1년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냐. 네. 쥐두새도 모르는 갱신은 1년으로 한다고 돼 있으니까 묵시적 갱신은 1년이다. 1년으로 해야지 전 조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은 1년이다라고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묵시적 갱신도 갱신이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으로 된 거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된다는 것은 앞에 3년짜리가 아니라 1년짜리다. 그러니까 너는 1년만 갱신할 수 있다. 3년이 아니라 1년. 대신 너는 3년 살고 1년 살았잖아요. 묵시적 갱신 또 1년 갱신됐죠. 이 사람은 언제까지? 계속 1년짜리 10년 초과하면 때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얘기 드렸는데요.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좀 어려웠어요, 사실은. 어렵죠. 예. 근데 굉장히 나름대로 쉽게 해주려고 했어요. 네. 묵시적 갱신이 이제 쥐도새도 모르는 갱신. 이거만 아시면 돼. 묵시적 갱신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진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이겁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잖아요. 네. 그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 나간다고 할 수 있어. 요 조항이야. 요 조항 여기 있는 거. 언제든지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됐잖아요. 그럼 임대인이 원래 자기가 통제 안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갱신됐잖아요. 그럼 임차인은 그냥 임대인한테 다 나갈래 하면 그냥 나갈 수 있어. 언제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생겨. 그럼 거꾸로 임대인은 그 계약 안 기간을 돼. 지켜야 되잖아요. 1년을 지켜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누구를 위해 있는 법이다? 임차인을 기본적으로 보호하기 있는 법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이제 임대차보호법 어느 정도 진짜 많이 아셨을 겁니다.